안녕하세요. 슬로우 파이어의 해리맨입니다. 오늘은 은퇴나 파이어, 즉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은 고민해야 하는 주제죠. 나는 과연 월 얼마면 은퇴해도 될까? 어떤 분은 월 200이면 충분하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은 한 월 1000만 원, 뭐 이렇게 있어도 불안하지 않다고 말합니다. 근데 정답은 뭐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가구 규모나 생활 방식, 지역에 따라 다 필요한 생활비가 천차만별일 겁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한 4가지 정도 생활비 산정 방법을 통해 여러분들한테 꼭 맞는 목표 생활비를 정하는 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목표 금액보다 왜 월 생활비를 먼저 알아야 할까요? 제일 잘못된 질문 중에 하나가 총 얼마가 있어야 하나요?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것보다는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 그걸 정확하게 아는 게 더 중요하죠. 왜냐하면 월 생활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뭐 내가 이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이게 불안한 건지 아니면 충분한 건지 이걸 모를 테니까요. 또 반대로 내 생활비 구조를 그러니까 얼마나 필요한지를 명확히 알면 자산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감이 잡힐 겁니다. 아까 말씀드린 월 생활비 산정 방법 한 4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. 외부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. 이거는 뭐 통계청이나 금융기관, 뭐 외부에서 그 각종 발표하는 자료들을 갖다가 이게 내 월 생활비의 기준을 정할 수도 있겠구나.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고, 그 다음에 실제 지출을 분석하는 거죠. 한 최근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의 지출을 기록을 기반으로 해서 고정비가 얼마인지, 변동비가 얼마인지, 기타비가 얼마인지 이런 걸 구할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그 은퇴나 파이어를 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모으겠다. 요거를 미리 목표 달성액을 가지고 이걸 역산해서 내가 얼마를 월 생활비로 쓸 수 있겠다. 거꾸로 맞춰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쉽지 않을 것 같으면 뭐 가장 현실적인 건 현재 그 나의 월급 기준으로 해서 월급의 한 68에서 80% 수준으로 산정을 해보는 거예요. 뭐 이거는 왜 이렇게 할 수 있냐면 지금 월급 받는 걸로 잘 살고 있을 테니까 아니면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집에 갖다 주는 그 생활비 요걸로 그 산정을 하면 이게 내 생활에 불편이 없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잡으면 뭐 특별히 이슈가 없는 한 그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겠다. 이런 걸 그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장점, 단점 같은 거는 우선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를 보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외부 데이터 활용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? 통계청이나 국민연금공단 또 KB 이런 데서 그 자료들을 좀 취합을 해서 그거에 한 평균 중간 가격을 선정한 겁니다. 1인 가구일 때는 보통 한 200만 원 정도? 요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네요. 그리고 이거는 뭐 1인 가구다 보니까 주거비나 식비 정도만 높고 다른 게 들어갈 비용이 별로 없겠죠. 2인 가구라면 보통 뭐 부부?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. 부부 정도면 300만 원. 300만 원 정도면 이게 은퇴 부부의 표준 수준이라고 하는 거고 3인 가구면 한 350에서 400만 원. 이건 자녀 한 명 기준이겠죠? 그 다음에 4인 가구일 때는 약 500만 원 정도. 아무래도 교육비나 식비 부담이 크다.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가족 구성 형태에 따라 얼마 정도를 외부 그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저는 네 명 가구니까 이 기준으로 보면 한 500만 원 정도 될 것 같네요. 다음으로는 다시 돌아와서 실제 지출. 내가 얼마나 실제로 지출하는지를 가지고 그 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, 간단히 산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, 그래도 꼼꼼하게 산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그냥 500만 원 기준으로 잡아봤어요. 그래서 이건 그냥 예제인데, 뭐, 고정비, 변동비, 기타. 이렇게 3가지로 해서, 고정비는 당연히 뭐, 아파트나 주택 관리비, 포음료, 통신비, 이런 것들을 해서, 이게 내가 한 달에 얼마 들어가는지, 그 다음에 변동비는 내가 아낄 수 있는 거겠죠. 뭐, 그래서 식비나 또 외식하는 비용, 여가비,
이런 비용들을 변동비로 보고 이걸 한 달에 얼마나 쓰는지. 그 다음에 기타는 뭐 경조사라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는 의료비 이런 걸로 해서 그게 간단하게 나눠서 아 내가 한 달에 얼마 쓰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. 꼼꼼하게 본다고 하면 한 3개월, 6개월 한꺼번에 다 분석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고정비 같은 경우에도 주거비, 관리비, 공과금 이런 게 다 얼마 들어가는지 그거에 대한 비용을 잡는 거죠. 그래서 이 주거비, 관리비, 공과금에는 월세나 뭐 전세일 수도 있고요. 또 아파트 관리비, 수도 전기 난방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식비는 뭐 집에서 먹는 식비도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외식도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교육비, 학원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 생각에 한 2명 정도의 교육비일 것 같아요. 애들 2명. 그래서 교육비나 학원비. 근데 이게 한 초등학교, 중학교 정도에는 애들이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는 아마 이게 한 명은 조금 넘는 비용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만약 2명이라 그러면 고등학교 2명 교육비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. 그 다음에 뭐 교육비, 통신비, 보험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따로 잡고 또 의료비도 따로 잡고 뭐 여가비, 문화비 이런 것도 또 따로 잡고 그다음에 기타 비상금이나 경조사 등 이런 것들을 좀 본인에 맞게 한번 쭉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는 뭐 그냥 어디 사례에서 제가 하나 가져온 거라서 이거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쓰는 비용을 한번 다시 다 점검해서 아 그럼 내가 한 달에 얼마 쓰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방식이겠죠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은퇴 시점에 아니면 파이어 시점에 내가 얼마를 목표로 금액을 잡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거꾸로 그거를 몇 퍼센트 쓰겠다. 이렇게 하는 방식이죠. 그거를 좀 보여드리면,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, 만약에 내가 가진 돈이 6억이다. 그러면 6억으로 생활비를 짜는 방법인데, 예를 들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유자산 6억이다. 그러면 보통 파이어족이나 은퇴족들이 보통 기준으로 잡는 그 이자율이 수익률이 4% 정도 됩니다. 그래서 그럼 6억에 연이율 4%를 곱해주면 연간 내가 받을 수 있는 수익은 2,400만 원입니다. 2,400만 원을 12달로 나눠버리면 월 200만 원, 이 정도가 되겠죠. 그래서 내가 그럼 월 200만 원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.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. 근데 거꾸로도 잡을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내가 월 500이 필요하다. 월 500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면 1년이면 6천만 원이겠죠. 6천만 원을 거꾸로 연 수익률 4%가 나오게 잡으면 15억 정도가 됩니다. 만만치 않은 금액이죠. 그래서 이 4%를 가지고 4%에 대해서 이슈가 있을 수도 있어요. 어떤 분들은 이거를 나는 한 주식 같은 거라서 위험 수익이 있어서 6%로 잡는 경우도 있고 아주 보수적인 분들은 3%로 잡기도 합니다. 그래서 요거는 다음 기회에 또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내가 얼마로 수익률을 잡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가 다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거꾸로 내가 6%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15억이 아니라 10억만 있으면 연 6천만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거고 거꾸로 나는 3%의 연 수익률을 가져간다 그러면 20억이 있어야 연 6천만 원을 연간 수익으로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요거는 거꾸로 여러분들이 은퇴 시점에 모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. 근데 물론 이 6천만 원에서 뭐, 뭐 국민연금을 제외한다, 또 뭐 부동산 월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어느 시점이냐는 게 내가 몇 살에 은퇴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. 왜냐하면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65세 기준이잖아요. 뭐 나이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고 조기연금이나 어, 또 노령연금을 늦게 받는
70세까지 늦춰갈 수 있는 거에 또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건 65세의 국민연금을 받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55세나 뭐 50세에 은퇴한다? 아니면 60세에 은퇴하느냐에 따라 이때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. 만약에 내가 55세 기준이라고 하면 연금 저축이라든지 IRP 이런 것들이 55세부터 그 수령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까도 말씀드린 나이 기준에 따라서 뭐 그 연간 수입이 달라질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방식들이 많으니까 일단 요거는 뭐 다음 기회에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은 오늘 얘기하려는 건 어쨌든 내가 보유 자산 그러니까 은퇴 시점에 목표 달성액을 6억으로 잡을 건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수익률을 얼마로 잡을지 4%로 잡을지 6%로 잡을지 3%로 잡을지 이런 거에 따라 내가 연간 수익과 월 생활비를 정할 수 있다. 그리고 그 월 생활비나 연간 수익에 맞춰서 생활을 꾸려가는 방법이겠죠. 다시 돌아와서 뭐 이 세 가지는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 하나는 사실 뭐 현재 월급 기준을 분석을 할 필요는 없겠죠. 자기 월급의 그 한 60에서 80%로 그 산정을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큰 뭐 제가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아무래도 그 월급의 60, 80% 수준이면 이게 세후라고 기준하면 우리 월급의 보통 한 10에서 20% 정도는 보통 또 많으면 한 30%까지 30%까지는 세금으로 떼니까 세후의 수익이랑 요거를 비교해서 한번 산정을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지만 외부 데이터, 아까 뭐 4인 가족은 한 500만 원 정도 수준, 그 다음에 실제 지출 분석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쓸 수 있는지, 또 은퇴 파이어 목표 달성액을 기준으로 내가 연간 얼마나 그 수익을 달성했는지 요런 것도 월급 기준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을 저는 한 가지 산정 방법이 아닌 요 네 가지를 함께 생각해서 아 내가 월 생활비를 얼마로 쓰겠다 이렇게 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4명 기준이면 보통 500 아까 말했던 500만 원이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서 다른 데이터들도 같이 한번 연동해서 그 하이브리드라고 하나요?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총 내가 월 생활비를 은퇴 후에 얼마를 쓰겠다. 이걸 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말씀드릴 건 물론 줄이는 것도 중요하죠. 얼마를 은퇴 후에 쓸까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내가 지금 얼마를 쓰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.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 은퇴할 시점에 이거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줄여야 되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명확히 구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. 보통 우리나라 물가가 2%에서 3% 사이니까 여기에 사실 그 연으로 따지면 뭐 그렇게 큰 수준이 아니지만 10년, 20년 이렇게 따져보면 물가가 뭐 또 복리로 발생을 하니까 훨씬 더 높게 그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단기간 내에는 큰 게 아니지만 10년, 20년 뒤에는 그게 굉장히 부담될 수 있다. 하지만 이것도 뭐 거꾸로 그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5년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해서 리밸런싱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해야 되는 거.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소득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게 또 나이마다 다 다릅니다. 국민연금은 기준이 65세고 개인연금이나 IRP는 55세에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월배당의 임대소득은 당장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게 나이에 따라 또 달라지니까 그 이 소득원에 대해서 다각화 및 그 받을 수 있는 시점 이런 거를 같이 산정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제일 중요해요. 월생활비 산정할 때는 결국 현재 여러분의 지출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합니다.
은퇴와 파이어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지금 자산을 갖고 있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지출의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내가 월 생활비를 얼마로 산정할지 그게 가장 중요하죠. 뭐 돈 아파트에 50억, 100억 있다고 해도 내 현금 흐름이 월 생활비에 못 미친다고 하면 사실 집을 빨리 팔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정확한 월 생활비를 산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미리 산정 계획하지 않은 월 생활비는 결국 은퇴, 파이어 후에 다시 복구하기나 그걸 다시 그 월 비용에 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처음부터 그 월 생활비를 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슬로우 파이어의 해리만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